여러분, 최근에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 얼굴인데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는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 순간 말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서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은요? 많은 분들이 50대, 60대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십니다. 30년을 다닌 회사가 사라지니 제 정체성도 같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상실감, 허무함, 불안, 그리고 깊은 후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를 소개하려 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중년은 끝이 아닙니다. 중년은 인생의 두 번째 탄생입니다. 니체는 평생 병약했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렸고 35세의 건강 때문에 교수직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2번이나 거절당했고 친구들과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의 책들은 생전에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고통 한가운데서 니체가 삶을 긍정하라는 철학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니체는 32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필연적인 것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념하고 살자는 거지. 하지만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체념도 아니고 값싼 긍정주의도 아닙니다. 체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지. 이미 일어난 일인데. 체념하는 사람은 수동적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다른 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모르 파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정확히 이래야 했다. 만약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다면 나는 똑같은 삶을 선택하겠다. 니체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과하라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자신의 성장과 변화의 재료로 삼으라고 합니다. 니체의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것은 고생하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는 있다. 그것에 짓눌려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니체는 이런 상상을 제안합니다. 어느 날 악마가 당신에게 말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당신은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많이 다시 살아야만 한다. 모든 고통과 모든 기쁨이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삶을, 그 모든 순간을 정확히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절대 싫어 라고 반응한다면 니체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니체는 괜찮다가 아니라 간절히 원한다는 수준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네, 나는 내 삶을 다시 살겠습니다. 무한히 반복해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정확히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인 우리에게 이 질문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을 이미 했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과거의 특정 부분을 부정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사실 현재의 우리 자신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역할을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30년간 당신을 정의했던 정체성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한 남성분은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을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퇴직하고 나니 제 인생이 낭비된 것 같아요. 니체는 후회를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후회할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내린 결정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때 당신이 최선의 판단으로 내린 결정 아니었나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의 당신을 현재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공정하다. 과거의 당신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다. 그렇다면 상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니체는 상실을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으로 봅니다. 니체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의 전반부입니다. 사회의 기대를, 가족의 요구를 짊어지고 갑니다. 하지만 사자는 너는 해야 한다에 대해 나는 원한다로 맞섭니다. 기존의 가치들에 도전합니다. 50대, 60대에 우리가 겪는 상실은 낙타에서 사자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상실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해방으로 볼 것인가? 한 60대 여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이 독립하고 처음엔 허전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자유로운 거예요. 오랜만에 내가 중심이 되는 하루를 계획할 수 있었어요. 비워진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관계의 재구성과 몸의 지혜. 50대, 60대가 되면 관계도 크게 변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부부는 처음으로 빈 둥지에 남겨집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자식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없어지자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니체는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사랑보다 먼저 나 자신 사랑을 배워야 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많은 불만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책임이다. 타인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마라.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창조하세요.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것을 찾으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배우자와의 관계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건강과 노화에 대해서도 니체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니체는 몸은 위대한 이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50대, 60대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쉽게 피곤해지는 것은 이제 속도를 줄여라는 메시지입니다. 관절이 아픈 것은 이제는 나를 돌봐줘야 할 때다는 신호입니다. 노화를 쇠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 보는 것. 이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당신의 몸은 60년을 당신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몸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60대의 몸을, 그 제한과 한계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일어난 일은 받아들여야지. 체념하고 살자는 거지. 아니면 긍정의 힘, 모든 걸 좋게 생각하자는 거구나. 하지만 여러분,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체념도 아니고 값싼 긍정주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창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먼저, 체념과 아모르 파티는 어떻게 다를까요? 체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지.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체념하는 사람은 수동적입니다. 마지못해 받아들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다른 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모르 파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 그것이 정확히 이래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원한다. 만약 신이 나에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다면 나는 똑같은 삶을 선택하겠다. 아니, 그것보다 더 강하게 원하겠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는 마지못한 수용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긍정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의 힘이나 긍정적 사고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요즘 유행하는 긍정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하지만 니체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고통으로, 상실을 상실로 인정하되 그것조차도 내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네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런 말이 위로가 되나요? 퇴직의 허무함, 정체성의 상실감, 경제적 불안, 이런 것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니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허무함과 상실감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위기가 나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까? 보이시나요? 니체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과하라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자신의 성장과 변화의 재료로 삼으라고 합니다. 니체의 또 다른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도 자주 오해받습니다. 마치 고생하면 좋다는 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통과 시련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다. 그것에 짓눌려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고통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무의미함은 견딜 수 없다. 50대, 60대에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의미의 위기입니다. 평생 우리를 정의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분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미는 창조하는 것이다. 한 여성분은 58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1년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좋아했던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60살이지만 나도 뭔가를 이룰 수 있구나. 남편을 잃고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힘의 의지입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의미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치의 재평가와 자기 극복. 50대, 60대가 되면 우리는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나?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사회가 정해준 기준을 사용합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누가 정한 기준인가? 왜 그것이 좋은 것인가?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남들이 정해준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평가하지 마라. 성공이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란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초인 개념도 자주 오해받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남보다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변화를 포기합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왜? 누가 그렇게 정했는가? 한 65세 여성분은 손주가 미국에서 태어나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기본적인 영어 대화가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구나.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자기 극복입니다. 결론 인생의 두 번째 탄생.
여러분, 50대,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탄생입니다. 첫 번째 탄생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탄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어라, 당신 자신이. 우리는 평생 무언가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존재하는 것, 그냥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는 것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할 시간입니다. 운명이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창조자다.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사랑한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세요. 그 주름, 그 흰머리, 그 모든 것을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이것이 나다. 나는 이 얼굴을 사랑한다. 이것은 내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중년은 끝이 아닙니다. 중년은 시작입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준비 단계였다면 후반부는 진짜 삶을 사는 단계입니다. 인생의 전반부에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했다면 후반부에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세요. 인생의 전반부에 당신이 역할을 했다면 후반부에는 당신 자신이 되세요. 운명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과거를, 당신의 현재를,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도 비슷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노트 한 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후회하는 일들을 하나씩 써보세요. 하지만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단순한 실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성장의 계기로 보는 것입니다. 니체의 자기 극복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매달 하나씩 당신이 나는 못해라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해보세요. 한 70대 남성분은 이 연습을 통해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그림은 재능 있는 사람만 그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해봤더니 못 그리긴 하지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고요. 지금은 매주 공원에 나가서 풍경화를 그려요.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프로젝트는 크거나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느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탄생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